네, 안녕하세요. 이슬이 전문가입니다. 네, 오늘은 이제 드래곤 플라이라는 종목을 문의를 주셨네요. 이 종목 같이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. 오늘 이제 유상증자 이슈가 있었던 만큼 같이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문의 내용 먼저 보겠습니다. 7월 27일 매수가 1,845원에 비중 21%, 유상증자 받아야 되는지 문의드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. 사실 받고 안 받고는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어요. 다만 이제 저는 항상 말씀드릴 때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, 그리고 객관적으로 어디가 더 확률이 높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네, 뉴스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겠고요. 네, 스페셜포스 드래곤플라이 350억 원의 유상증자 실시, 신작 개발에 박차고 있다. 일단은 이제 제목만 봐도 알 수 있겠죠. 유상증자를 350억 원 받았다. 결국에 이거는 신작 개발을 하기 위함이다라고 좀 알 수가 있겠죠. 그리고 스페셜포스는 이제 옛날에 그 서든어택 이전에 나왔나요? 아무튼 비슷한 시기인 걸로 알고 있는데 FPS 게임 중에서 한때 굉장히 좀 유행했었던 게임입니다. 지금은 약간 고전 게임 느낌이 살짝 된 것 같은데 어찌됐든 한때는 굉장히 좀 잘 나갔었다라는 거. 그래서 이걸 이제 제작을 했던 기업이고요. 드래곤플라이는 이제 보통주 2,900만 주를 주주 우선 공모 방식으로 신규 발행을 하겠다. 결국에 주주들한테 우선 공모를 해줄 테니까 돈 주고 사라 이 얘기거든요. 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한 주당 예정 발행가액은 1,205원으로 총 35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네, 일단 30% 할인율을 좀 적용을 했다고 하네요. 일단 지금 주가가 얼마죠? 1,435원.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항상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보통 현재 주가보다 그 신주 발행 가격이 낮으면은 하락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. 어쩔 수가 없어요. 예를 들면 내가 11월까지 기다려서 공모를 받으면 1,200원에 살 수 있는 거를 굳이 지금 1,400원에 사려고 할까요? 네, 그래서 아무래도 매수 심리보단 매도 심리가 작용을 한다라는 점에서 추가 하락 가능성도 좀 농후합니다. 물론 뭐 이제 반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밑으로 하락할 확률이 조금 더 크다라는 거죠. 그래서 기술적 반등 정도로 우리가 좀 정리는 해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추가적으로 이제 그 발행가액까지는 좀 다시 한번 터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.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그래서 11월 2일에서 1일 양일에 이제 청약을 거친다고 하죠. 그래서 11월 22일에 신주 상장 예정일입니다. 그리고 신주 상장 예정일에도 사실상 웬만하면 하락률이 큽니다. 원래 그 주식 수가 늘어나는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어찌됐든 2,900만 주면 너무 많은데요. 네, 거의 2분의 1 이상 상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종목이 상대적으로 무거워집니다. 그래서 누군가 그 2,900만 주를 한 방에 이제 사지 않고서는 물량이 풀릴 수 있다라는 그 리스크도 좀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. 사실 그 가끔 무상감자가 그 주가에 이제 그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보통 주식 수가 줄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가벼워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근데 그만큼 주식 수가 늘어나는 거는 올라가기 위해서 사야 될 그 수량이 많아진다라는 거죠. 그래서 원래 예를 들어서 뭐 4천만 주일 때 100억이면 됐었으면은 8천만 주로 늘어나면은 200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무거워진다라는 거고 사실 저는 증자 자체를 좋게 안 봐요. 예, 유증이든 무증이든. 그래도 무증은 이제 그 기업이 가끔 돈이 남아도는 기업들이 뭐 주주 환원 정책 목적으로 하긴 합니다. 그런 게 이제 단기간에 가긴 가는데 결국에 제자리 돌아오죠. 그리고 유증 같은 경우에는 3자 배정 이슈 아니고서는 대부분이 이제 조금 하락기를 걷기 때문에 뭐 크게 이제 좋다라고 볼 수는 좀 없을 것 같아요. 어쨌든 근데 드래곤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 빚을 갚기 위함이 아니라 그래도 신작 개발을 하기 위함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죠.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기업의 문제가 뭐냐, 결국에 이제 스페셜포스 이후에 대작이 없습니다. 스페셜포스가 언제 나왔죠? 굉장히 오래됐죠. 몇십 년 된 것 같은데 그 이후로 뭔가 그렇다 할 흥행작이 많이 없어요. 그래서 실적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, 지금.
매출액도 줄어가고 있죠. 영업이익도 지속적으로 5년 동안 적자입니다. 근데 이번 연도에 나아졌을까요? 아닙니다.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오히려 영업이익이 3배 이상 또 적자폭이 확대가 됐죠. 상황이 점진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게 수치적으로도 지금 다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어쨌든 얘네들이 돈을 벌어야 돼요. 기업은. 네, 돈을 벌어야지 뭐 직원들 월급도 주고 기업이 영위가 되는 건데 어쨌든 신작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죠. 당연히 뭐 게임사들 같은 경우에는 게임이 흥행해야지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그런 노력 자체는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 유상증자까지 해서 마련한 자금으로 만든 게임까지 수익성 개발에 도움이 안 된다.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안 된다. 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적자폭이 훨씬 더 커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재무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. 안 좋기 때문에 사실 주주들한테 지금 도움을 구하고 있는 거죠. 우리 게임 좀 만들 테니 돈 좀 달라. 결국엔 이 얘기인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장기적 관점에서는 리스크가 좀 크지 않을까 싶고요. 굳이 장기적이 아니더라도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은 이때 들어가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. 지금 어쨌든 그냥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오히려 그 11월 22일에 그 신주 상장일이죠. 그때 이후에 신작 개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라인업 중에서 흥행하는 게 있는지 이 여부를 보고 다시 진입을 하셔도 늦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때 돼서 뭐 급등하면 어떠냐라고 하시는데 물론 이제 시간마다 뭐 이슈가 한 번씩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오기가 좀 쉽지가 않다고 보거든요. 예,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그때 올라가면 사실 다행인 거죠. 예, 다행인 거고 사실 아닐 확률이 지금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. 예,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. 만약에 이게 추가적으로 유증 이후에도 재무 구조가 개선이 안 되면은 제가 볼 때는 동전주까지도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좀 보기 때문에 이건 관리 차원에서 나중에 확인을 하고 진입을 하자는 겁니다. 뭐 오늘 예를 들어갖고 손절을 했어요. 내일 올라가도 이거는 일단 잊으셔야 돼요. 언제든지 우리는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확률이 높은 쪽에 원래 승부를 보는 거죠. 주식이라는 게.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땐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. 이런 이제 리스크가 조금 큰 종목군들은 확인을 하고 들어가도 절대 늦지가 않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좀 조심스럽게 이 종목은 좀 즉각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오늘도 이제 아테나 프로그램을 왜 사용을 하셔야 되는지 바로 한번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목표가 반드시 잡으셔야 돼요. 바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. 중간에 분명히 이렇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나왔다라는 겁니다. 이때 무조건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돼요. 이게 목표가가 5%든 10%든 15%든 이거는 뭐 내가 정한 데에 따라서 이제 팔리는 수익이 다르겠지만 저는 웬만하면 이제 소형주는 7%에서 10% 정도로 합니다. 뭐 대형주는 이제 2%에서 4% 사이인데 이건 이제 종목 특성마다 다르게 뭐 설정을 하면 되는 거고요. 어찌 됐든 지금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대응을 하는 게 맞았죠, 그 전에. 근데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. 예를 들어 갖고 지금 이때로 딱 돌아가 보겠습니다. 뭔가 차트상 올라갈 것 같아요. 조정받다가. 그죠? 근데 항상 여기서 이제 심리전이 펼쳐집니다. 올라가지 않을까? 이때 뭐 세력이 괜히 들어왔겠어? 막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아무도 몰라요. 주가라는 건 결국에는 이렇게 내가 생각한 거랑 반대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. 이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느냐? 이런 결과들을 보고 났을 때 이때 조금이라도 팔아둘 걸. 그래서 주식에서 되게 재밌는 얘기들이 있죠. 뭐뭐 할 걸을 가장 많이 쓴다. 이 거를 안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정답은 딱 하나예요. 분할 매수 매도입니다. 이건 정말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거를 안 하기 위해서거든요. 살 걸, 팔 걸, 그때 팔 걸, 그때 추가 매수 할 걸. 이걸 안 하기 위해서 반드시 분할 매수 매도는 하셔야 됩니다. 우리가 분할을 하는 게 뭐예요? 뭐 장기 투자든 단기든 그렇든 분할이라는 관점 자체가 그게 내포돼 있는 겁니다. 리스크 관리에. 그리고 확실하지 않다라는 게 내포가 돼 있어요. 예를 들어 갖고 확실해요. 100%라는 게 있으면은 그냥 비중 100% 은행에서 대출 다 땡겨다가 어느 한 곳에다가 매수를 하면 되겠죠.
그 확률이 100%라며. 근데 이제 투자에서는 100%를 찾으시면 안 됩니다. 우리는 그냥 확률 높은 종목을 고르되 이제 거기서 대응을 잘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문의 주신 분도 중간에 6, 7%가량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구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조금 손실이 심각해지셨어요. 단기적으로. 이게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어쨌든 분할에 대한 개념 자체가 좀 잘 안 잡혀 있으시기 때문에, 그리고 비중도 지금 21%시죠. 그래서 사실 추가 매수하기에도 비중이 너무 크게 들어가서 일단은 대응을 하시고, 나머지 이제 다음 종목 들어가시는 거는 꼭 분할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까 비중 21%라고 하셨는데 이걸 쪼개세요. 3%든 4%든. 한 번에 들어가지 마시고 뭐 7%든 5%든 하락할 때마다 추가로 매입을 하는 겁니다. 이런 작업들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. 네,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.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랫번호로 프로그램 문의라고 문자 남겨주시고요. 네,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